2020년 2월 4일 베스트픽 1분 주요 뉴스입니다. 2026년의 일본을 어떤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질서와 혁신입니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지금 일본에선 이 두 가지가 아주 흥미롭게 얽혀 돌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금 일본의 모습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강한 일본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요. 그 다음엔 정치적 안정과 사회 질서가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일본 경제의 저력과 혁신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강한 일본의 등장입니다. 지금 다카이치 행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기조인데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소프트 파워를 키우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는 법과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정치 분야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외교 무대에서부터 선거 판세,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법규까지 일본이 지금 어떻게 질서와 안정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죠.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드럼스틱을 잡고 K-팝 OST인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연주한 겁니다. 이 파격적인 모습 바로 드럼 외교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문화를 외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국내 정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중요한 선거 전망을 보면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파 유권자가 63%나 되는데 이 안에서도 자민당 지지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뭔가 큰 변화보다는 지금의 안정을 선호하는 민심이 뚜렷하게 보이죠. 사회 질서를 잡으려는 의지는 우리 생활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보입니다. 바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청색 스티커 제도인데요. 만 16세 이상이면 자전거를 타다가 위반할 수 있는 항목이 무려 113개나 되고 이걸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회 전반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 호크호크라는 말 한마디도 참 재밌습니다. 엔저 때문에 외환보유고에서 이익이 많이 나니까 두둑하다고 표현한 건데요. 물론 비판도 좀 있었지만 나라 살림을 하나의 경영처럼 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와 사회의 안정이라는 기반 위에서 경제 혁신이 어떻게 꽃피우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혹시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일본 특유의 비즈니스 철학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과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그 생생한 증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이게 바로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늘 강조하는 지바 정신입니다. 그냥 물건을 만드는 현장을 넘어서 그 현장을 둘러싼 환경, 인장,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지바의 단계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철학이죠. 최근 칠레의 한 회사가 중국이 더 높은 값을 불렀는데도 수십 년 신뢰를 쌓은 일본 기업을 택한 일이 있었거든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가 더 중요하다.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 일본 경제의 효율성은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확 드러납니다. 보세요. 프랑스에선 4만 원이나 하는 칼갈이 서비스가 일본 산도시에서는 단돈 90엔, 우리 돈으로 800원 정도예요. 말이 되나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누구나 정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사회 시스템. 이게 바로 일본 경제의 진짜 저력 아닐까요? 혁신이 있고 거대 자본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단 한 명이 만든 인디게임 8번 출구가 100만 장 넘게 팔리고 심지어 영화로까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계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입니다. 반면에 전통의 강자였던 독일 자동차 산업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영업이익이 무려 58%나 급감했고 심지어 자국 내 공장문을 닫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와는 정말 대조적으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급격한 변화에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 신중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실을 다지는 일본식 경영이 위기 속에서 제대로 빛을 발한 거죠. 그렇다고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너지 밀도가 기존의 10배가 넘는다는 불화물 이온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 시스템까지 미리 구축하면서 다음 시대의 산업 패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질서와 효율성의 바탕에는 메이와쿠, 즉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이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라멘 가게의 무료반 문제처럼요. 이런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약속이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결국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일본은 강한 일본이라는 기치 아래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질서를 다졌고요. 이게 드럼 외교 같은 전략적 외교로 또 가격보다는 신뢰를 앞세우는 내실 경제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메이와쿠라는 문화가 사회 효율을 높이고 8번 출구 같은 개인의 혁신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질서와 안정을 통해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강한 일본 모델. 과연 이게 불확실한 미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성공적인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